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제 그 키트가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로봇 로비의 키트가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키트가 두 가지 모델로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자,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게. 자, 요거를 마이크로 로봇 로비를 펼쳐 놓은 거죠. 처음에 학생들이 요걸 쓰다 보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파손이 되기 쉽고, 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한 학기 쓰다 보면 또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프로그램 연습이라든지 뭐 하드웨어 동작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는 물론 학생들 1인당 한 대씩 해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주행 연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1인당 한 대가 필요 없죠. 그죠? 학생들이 뭐 한 3명당 4명당 한 대씩 있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이 펼쳐진 로비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 로비의 조립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비의 조립하기. 자, 4장의 3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의 322페이지를. 자, 4장의 3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라는 건 마이크로 로봇 로비인데요. 마이크로 로봇과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적합한 라인 트레이서 로봇으로 검정 바탕에, 무광택이죠. 무광택 검정 바탕에 하얀색이 그려져 있는 미로판을 따라서 이제 정해진 길을 자율 이동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엔 마이크로 로봇 3급이었는데 요즘은 2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하는 마이크로 로봇 2급 자격 검정의 실기 검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미로 경기장에서 직각 회전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마이크로 로봇 자격 2급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중고등부 공식 로봇 경기로 채택이 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배나 또는 뭐 문화관광부 장관배 중고등부 공식 경기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중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과학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배, 그 다음에 국내 관련 대회를 한 20개 정도 하더라고요. 뭐 20여 개 정도, 뭐 기술교육대학에서도 하는 것 같고 또 뭐 한양대학에서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 대회에 출전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요걸 이제 하나씩 조립해 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직접 여기서 조립할 수는 없고 제가 설명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설명을 통해서 조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은 센서보드하고 메인보드, 그죠? 센서보드하고 메인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립을 하라 그러면 그 책에 지금 323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고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글을 하나도 안 읽고 글에 주의점이 있는데 글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조립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글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냥 조립만 하면 동작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모타부하고 이 차대부죠. 모타부하고 차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타부하고 차대부는 지금 이렇게 조립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타부하고 차대부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커넥터가 3개가 돼 있는데 여기 이 클립으로 집게가 돼 있는 게 이제 전원 쪽입니다. 전원 쪽이고 요것이 이제 오른쪽 모타, 요것이 왼쪽 모타. 그래서 조립할 때 요걸 전원 쪽으로 조립하고 요걸 오른쪽 모타, 요걸 왼쪽 모타로 이제 잘 주의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모타 박스와 바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비 부분이 돼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몸체가 좀 바뀌었죠. 몸체가 그죠?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몸체는 대덕대학 학교기업에서 금형까지 실제로 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립해서 나오고, 요 어댑터죠. 충전용 어댑터.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케이블. 방금 전에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로비 스테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부품 리스트죠. 부품 리스트. 아마
이 반제품을 산 사람들은 이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부품 리스트죠. 자, 그래서 요 센서 제어 기판이 돼 있고 센서 제어 기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덕대학 학교 기업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공구들이죠. 인두하고 납, 그 다음에 니프하고 커터기,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롱노즈와 흡입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로비 제작을 보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건데요. 이 아까 센서 감도는 여기 있는 가변 저항으로 센서 감도를 이제 조정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센서 감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CB 기판이죠. PCB 기판 여기다 조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저항 보는 법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뭐 주의해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1K짜리는 이렇게 돼 있고, 뭐 책에 보시면 색띠 같은 것도 혹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조립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기판을 보고 이렇게 저항씩 하나씩 조립을 하면 되죠. 캐패시터도 이렇게 세라믹하고 탄탈하고 전해 콘덴서 이렇게 있죠.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요거는 크리스탈에 들어가는 거죠. C1, C2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전해 콘덴서 전원 쪽에, 탄탈은 맥스 232 쪽에 통신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조립을 이제 책을 보면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보고 쭉 따라 하시면 이제 마지막까지 조립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조립이 되는데 중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책하고 약간 틀린 게 있죠. 저희 기판이 새로 나오고 계속 이게 모델이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자,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것이 요 기판인데 기판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전원 케이블이 요 뒤쪽으로 들어가죠. 뒤쪽으로. 그 다음에 모타 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타 쪽이. 자,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 여기에 보면 요렇게 클립으로 찍힌 게 전원 케이블이죠.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해가지고 요 뒤쪽으로 해서 전원 케이블이 자, 여기 같이 이렇게 보시면 전원 케이블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렇게. 요쪽에 전원 케이블이 요렇게 들어가게 되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쪽이 모타의 요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쪽이 요렇게 들어가서 모타의 요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게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기판 왼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 화면 지금 보면 화면에서 보면 방금 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요 모타 화면 왼쪽에 있는 모타죠. 왼쪽에 있는 모타 쪽이 이렇게 기판 밑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화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모타 커넥터가 기판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양쪽이. 그래서 보시면은 요놈이 지금 요쪽이 이 모타에서 나오는 선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모타에서 나오는 선이 요 밑으로 들어가서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요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 모타에서 나오는 선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요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 모타에서 나온 선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요런 클립이 들어가 있는 선이 이렇게 해서 요 뒤쪽으로 가죠. 자, 요거를 주의하시고, 두 번째 주의하실 거는, 자, 얘를 자세히 보시면, 자, 요게 좀 확대가 되나요, 요게? 자, 얘를 자세히 보시면, 요 볼록 나와 있는 부분,
자, 요게 커넥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커넥터를 이렇게 보시면 안에 핀이 보이는 부분, 안에 핀이 보이는 부분, 안에 핀이 보이는 부분이 안에 지금 이 화면상에선 자세히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핀이 나 있는 부분이 있고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안에 핀이 보이는 부분이 이 바깥쪽으로 이 안에 핀이 보이는 쪽이 이 앞쪽으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에 요걸 보시면 핀이 보이는 부분과 핀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핀이 보이는 부분이 이 앞쪽으로 가게끔 요거를 맞춰서 조립해야 됩니다. 요거부터. 이 PCB 기판하고는, PCB 기판상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는 반대로 지금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걸 같이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화면이 비춰서 안 보이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핀이 보이는 부분이, 여기에서 핀이 보이는 부분이 앞쪽, 요 커넥터를 자세히 보시면 핀이 보이는 부분과 핀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핀이 보이는 부분이 이 앞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고 핀이 보이는 부분이 앞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PCB 기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PCB 모터 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커넥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커넥터를 조립할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커넥터는 실제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된다. 요거 실제 커넥터를 꽂을 때 이렇게 지금 핀이 뒤바뀐 거죠? 핀이 뒤바뀐 거. PCB를 고치면 되지만 고치면 또 패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매뉴얼상의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조립할 때는 여기에 딱 맞게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죠. 이게 실제 커넥터고 요게 이제 PCB 상에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꽂으면 되죠. 이렇게 꽂아서 이제 이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형태로 이제 꽂으면 됩니다. 이 커넥터는 핀이 보이는 부분이 이쪽으로 향하게, 핀이 보이는 부분이 앞쪽을 향하게, 몰렉스 커넥터의 핀이 보이는 부분이 앞쪽을 향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센서부를 조립하실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센서부는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센서부는 이렇게 밑에 바닥을 향해 돼 있죠. 여기 바닥을 향해. 여기 보시면은 센서부는 바닥을 향해 돼 있는데, 자, 요게 하얀 LED하고 까만 LED가 있습니다. 요 하얀 LED가 발광부고, 요 까만 LED가 수광부입니다. 하얀 LED가 발광부고 까만 LED가 수광부죠. 그래서 요걸 바닥으로 하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프린트된 것이 글자가 프린트된 것이 이렇게 위로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프린트된 것이 위로 나와 있어요. 글자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이 글자가 프린트되어 있다고 그냥 위에다 이렇게 꼽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글자가 프린트된 것이 위로 나와 있으면 이 밑에서 이렇게 꽂아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D라고 돼 있고 Q라고 돼 있는데 D라고 돼 있는 것이 발광부고 Q라고 돼 있는 것이 수광부죠. 발광부가 얘기했지만 발광부가 이 하얀 게 발광부고 수광부가 이 까만 게 수광부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밑에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밑에가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밑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커넥터도 밑에서 위로 꽂아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LED 다리는 기른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LED가 5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가? 그거는 우리가 회로에서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회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런 회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VCC에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요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쪽이 플러스죠. 요쪽이 플러스. 그죠? 예, 다리가 긴 쪽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리가 긴 쪽이 요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요쪽이 플러스. 자, 요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요쪽이 마이너스. 다리가 짧은 쪽이 들어가는 거죠. 발광 쪽은 투명한 LED죠. 투명한 LED. 하얀색, 흰색. 그 다음에 수광 쪽은 검정색이죠. 검정색. 자, 검정색. 자,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요쪽이 플러스.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요쪽에 긴 쪽이 들어가는 거고, 요쪽에 짧은 쪽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만 주의하시면 조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센서하고 보드상에서 모타 쪽에 이제 연결할 때 커넥터 쪽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쪽에 한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다이오드를 빼버렸어요. 다이오드를.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 자리가 아마 여기 비어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이오드 자리가. 요 크리스탈 위에 다이오드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이 전원 공급 장치를 안정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요걸 이제 이 전원 공급 장치가 요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걸 사용하다 보니까 다이오드를 달면 전압이 다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돼서 이 다이오드를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이오드를 빼버리고 전원 쪽에 다이오드를 빼버리고 그 대신 쇼트를 시킬 부분이 있어요. 다이오드를 빼는 대신 여기서 보시면은 PCB를 뒤집어서 보시면은 제가 PCB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요런 형태로 돼 있죠. 요런 형태로. 그죠?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요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쪽 반대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대쪽을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나 있으면 거기에 보면 큰 막대가 들어가는 요 옆자리에 보면 요 부분을 쇼트 시키면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부분을 쇼트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판이 이렇게 돼 있죠. 이 기판이 들어있으면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죠. 자, 밑에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패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패드가. 다이오드를 빼는 대신 요거를 이제 쇼트를 시키면 되죠. 쇼트를 시키면 이제 다이오드가 원래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걸 쇼트 시킨 거죠. 그죠? 요걸 쇼트 시키면 이제 직류 전원 장치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완성을 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조립이 됩니다. 조립이 끝났으면 이제 이 CD를 가지고 프로그램 컴파일러하고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CD는 책 뒤에 브록으로 붙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CD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를 보면 IAR 오일 컴파일러하고 IAR은 아르키메데스 C, 스웨덴에 있는 IAL사에서 나온 거죠. 오일 컴파일러. EK 프리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비 스테이션은 마이크로 로봇에다 우리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유틸리티고, 이건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토런을 누르고 인스톨을 누르면 이제 인스톨이 되죠.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책에 379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넥스트. 자, 넥스트는 380페이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ccept를 누르면 되죠. accept. 자, accept 눌렀습니까? 그러면 폴더는 바꿀 필요 없고 next 눌러주면 우리가 어느 폴더에다 넣을 건가? 대부분 보조 프로그램에다 넣죠. 보조 프로그램에다. next 넣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next. 그럼 이제 인스톨이 되죠. 인스톨이 쭉 되고 있습니다. 자, 인스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finish. 자, finish 해주면 이제 완전히 인스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IAR 오일 컴파일러가 인스톨이 됐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인스톨이 돼서, 자,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깔렸나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IAR 워크벤치라고 있죠? 워크벤치. 그죠? IAR 워크벤치. 요거를 하나, 밖에다가 이렇게 꺼내놓으면 편리하죠. 자, 이렇게 꺼내놓고, 자, 요거를 클릭하면,
뜨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인스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로비 스테이션은 다시 한번 CD로 들어가죠. CD로 들어가서 자, 얘를 일단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복사해서 바탕화면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인스톨을 하죠. 자, 여기서 인스톨을 하면 다음 동의함 다음 그다음에 얘도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그냥 설치 시작. 얘는 이제 그 전에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처음 까시는 분은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 전에 깔린 사람 깔아놓은 게 있으면 이전 버전을 깔아놓은 게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냥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설치 후 완성했습니다. 확인.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복사해서 얘도 바탕화면에다 하나 붙여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얘하고를 바탕화면에다 붙여놓으면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파일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를. 자, 우리가 지금 책에 384페이지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서 뭐 워크벤치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꺼내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되죠. 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컴파일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안에 뭐 데모.c, a.c, b.c, 뭐 c.c 이렇게 뭐 여러 가지 C 파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그렇지만 메인이란 함수는 꼭 한 군데. 메인이란 함수는 꼭 한 군데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서로 한 군데만 들어가고 여기는 이런 것들은 모듈별로 짤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듈별로 짤 때 메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모듈에서 다른 함수를 부를 때 이렇게 되지 메인이라는 함수는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면 예제 1번을 짜라 그러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EX 1.C를 짜가지고 여기다 넣고 예제 2번을 짜라 그러면 실제로 뭐 다른 프로젝트를 잡아야 되는데 EX 2.PRJ를 잡아서 EX 2.C를 짜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학생이 있어요. EX 2.C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메인이 들어가고 여기도 메인이 있고 여기도 메인이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프로젝트 하나에 메인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급 과정이니까 프로그램 하나에 데모.프로젝트를 잡으면 여기에는 그냥 데모.c만 하나만 쓰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모듈에 대한 개념을 아는데 지금 초창기니까 여기 하나만 쓰면 좋아요. 여기다 뭐 쭉 C를 연결하지 마세요. 이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